안드로이드를 처음에 설치를 했다면 이런 메시지 창이 작게 나올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창을 키운 거고요. 작게 나올 텐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신규 뉴 프로젝트를 정의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제일 중요한 거 개발하는 언어는 자바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고 앱의 이름은 RGO인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사항이 변경이 되는데 여기서 이 앱을 어디서 프로젝트를 진행할지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권장하고 싶은 것은 C가 아닌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에다가 한글이 아닌 영문의 폴더 안에 만들어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건 앱에 대한 폴더의 RGO라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 RGO라는 프로젝트에서 여러 파일들이 돌아갈 것입니다. 완료 오른쪽 하단에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름의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나와요. 왼쪽에 이 폴더들, 디렉토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파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보신 파일명, 폴더명들이 왼쪽에 있는 사항들하고 동일하게 돌아갑니다. 실제로 보려면 이 부분을 열어야 되고 이것도 많이 쓰다 보면 여기에 디스크가 많이 쌓여요. 여기에 디스크가 많이 쌓이면 로그 오류가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자주자주 클리어를 해주셔야 돼요. 클릭해서 이 부분 선택하면은 초기 값으로 해서 되고 이제 에뮬레이터 실행을 시켜주는 거죠. 실행 중에서 액티비티 메인이라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일반적인 버튼 텍스트 디자인들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 내용을 실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단축키를 Shift 누른 상태에서 F10인데 버튼은 이 부분이에요. 클릭을 하면 막 렌더링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료가 됐죠. 타이틀과 뷰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문구는 여기서 바꿔주셔도 반영이 되고 저장하고 새롭게 열린 거예요. 위에 타이틀은 앱바라는 명칭인데 이 부분은 RES 폴더의 밸류스의 스타일스 XML입니다. 다크, 액션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지우고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닷 하면은 현재 지웠던 다크, 현재 노 액션 바라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없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 이 부분을 선택한 상태에서 재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앱바가 사라진 거를 알 수 있죠. 일단은 디자인 모드는 이렇게 일단은 하면은 일반적인 사이즈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은 위치가 가운데가 아니라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대로 나온 걸 알 수 있고 그럼 여기서 다시 실제 버튼을 한번 만들어서 해당 기능을 구현시켜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텍스트 뷰가 이 부분이고 버튼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해당 버튼의 이름은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여기를 바꿔주고 확인해 보면은 RGO라고 바뀌었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실제는 여기인데 위에 보는 거죠.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 에러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하고 이 위치에다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누르면 그만큼 사이즈가 측정되고 위로 플러스 버튼 누르면 위에서부터의 사이즈가 측정된 거예요. 원하는 기준에 갖다 놓고 거기 기준을 맞춰준 거죠. 왼쪽과 위쪽을. 실제 이 텍스트는 우리가 보는 버튼 이름이 이렇게 된 거고 아이디는 여기다 할당을 줄 때, 뭐 어느 타겟을 줄 때 버튼 이동해줘라. 버튼마다 아이디 이름이 다 다를 거 아니야. 이건 무조건 영문이어야 돼요. 아이디는. 안드로이드라고 해주고 어차피 타이핑하면서 가이드가 나와요. 온 하면 온 클릭을 했을 때라는 거예요. 사용자 메소드는 어디에 만들어주냐면 자동으로 여러분들 열려있을 거예요. 메인 액티비티 자바. 이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자바 폴더의 맨 위에 이 파일입니다. 여기다가 기능을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 메소드, 보이드 다음에 메소드 이름, 해당 기능 넣어준 겁니다. 이제 여러분 강의 자료를 받으시면 자료에 이 파일에 요사항이 있을 거예요. 가져다가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은 무엇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에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와요. 막 8, 2, 2 타입 이렇게 막 에러가 많이 나오죠. 이 이유는 여기 임포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능이 임포트를 해오라는 거예요. 일단 얘는 임포트할 게 아니라 그대로 복사해서 실제 버튼에 요 사용자 메소드를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보면은 얘는 옐로우로 노란색으로 변했죠. 그러니까 뷰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임포트는 하나하나 붙여넣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긴 거에 커서 깜빡거리죠. Alt키 누르고 엔터 그러면 임포트 이렇게 뷰라고 해서 위에 생겼죠. 원래 아까는 이 부분이 없었잖아요. 뷰가 올바르게 됐고 이걸 화면 보이게 하는 건데 컨트롤 엔터 임포트 클래스 해서 가져오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Alt 엔터 이렇게 가져옵니다. 일단 Alt 엔터 해서 그 기능을 가져오는 부분이고 보시는 것처럼 처음보다는 좀 여러 개가 생겼죠. 현재 여기 URL이 없다는 거예요. 클릭하고 Alt 엔터라고 가이드가 나오죠. Alt 엔터 하면 URL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거는 클릭을 했을 때 화면이 전환되면서 요 영웅이 나옵니다. 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요 클래스를 이용해 준 거고 실제 이동하는 부분을 이 클래스를 이용해 준 거예요. URL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터넷으로만 이용되는 게 아니라 전화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고 얘도 에러는 지금 다 없어졌어요. 어차피 얘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 상태에서 보면은 에뮬레이터를 처음 사용하거나 거의 사용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사용했어도 초기화가 됐거나 그럼 물어봐요. 클릭하면은 이 뷰에서 할지 크롬으로 할지 클릭하면 RG 홈페이지라고 나왔죠. 그거는 여기에서 요 클래스에 의해서 돌아간 거고 크롬으로 한다면 앱을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웹뷰로 한다면 앱 내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클릭하고 이렇게 주면은 이건 현재 앱 이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클릭해보면은 또 다른 창이 열려있는 게 없잖아요. 이게 다잖아요. RGO라는 앱에서 모든 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디자인 모드를 가져와서 아까 왜 전화에 대한 것도 가능하다고 했죠. 버튼을 선택해줘요. 드래그해서 이 위치에 넣어주고 일단 기준을 잡아줘야 왼쪽에 레드라인이 없어지겠죠. 현재 위치하고 싶다 그러면 왼쪽을 클릭해주고 위쪽을 클릭해주면 수치가 알아서 자동으로 반영되고 이 문구는 전화로 바꾸겠습니다. 버튼 2죠. 이건 자동이에요. 버튼이라는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붙은 거예요. 똑같은 아이디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이 기능이 되려면 자바에서 사용자 메소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강의 자료에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이 부분이 되겠고 얘를 아까 만들어진 버튼에 온 클릭했을 때 이 메소드를 가져올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능이 되면 바로 전화 걸리는 게 아니라 전화 앱이 열리고 해당 번호가 떠요. 해당 번호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얘는 어떤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URL이라고 하지만 텔이라고 하면 전화에 대한 앱을 가져옵니다. 전화 버튼이 만들어졌고 클릭함과 동시에 문구가 쇼로 뜨고 사라지겠고 전화번호가 만들어지고 요거는 지금 현재 전화에 대한 앱이 하나 열린 거예요. 제가 일반적인 버튼하고 텍스트 뷰 두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아이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얘는 아이디가 원래 없어요. 따로 필요에 의해서는 정해주는 겁니다. 가장 먼저 경고가 떴는데 얘는 안 떴죠. 얘는 해결을 한 거예요. 여러분 좌측에 밸류스 폴더에 세팅스라는 XML 파일이 있습니다. 얘를 들어서 등록을 한다면 얘를 선택하고 우측에 있는 사항 중에 텍스트 내용인데 이건 문자 열이라는 거예요.
스트링으로 해서 IT로 이름을 등록을 한 거예요. 그게 아까 보셨던 여기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거고 일일이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 만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게 좀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문구가 나와요. 아래로 내리면 픽스라는 부분을 클릭하세요. 그럼 제가 설명한 대로 이 파일에 이름 메인으로 해서 이 부분이 스트링이죠. 문자열. 예를 들어 IT는 정했으니까 IT2라고 지금 지정을 했어요. OK 하면 동시에 이 노란색 경고가 없어졌죠. 우측에 보면은 스트링 문자열로 IT2가 생겼어요. 확인해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배경색 변경과 요 두 개를 추가했습니다. 추가를 미리 해놓은 건 여태까지 요 추가한 걸 보여드렸으니까 위에 텍스트는 바로 텍스트에서 텍스트 뷰로 해서 끌어다가 하고 문구를 변경했고 배경색 변경도 버튼을 해서 버튼을 끌어다 넣고 좌표를 잡아준 거예요. 이 내용은 해당 앱을 구동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버튼이 하나면 그냥 하나에다가 주면 되는데 이건 여러 개 버튼과 버튼의 ID 값을 정의를 하는 거니까 제일 먼저 지금 붙여넣는데 이 부분을 붙여넣었어요. 클릭하면 블루로 바뀌는 겁니다. 물론 색상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컬러 닷 해가지고 원하는 컬러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레드든 뭐든. 뭐 다시 레드로 정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전이랑 다 똑같아요. 잠시 문구가 나온 거고 클릭을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아까 레이아웃의 ID 값을 지정을 해줬죠. 보신 것처럼. 대소문자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C가 소문자로 된 거는 ID를 정해준 거예요. 이 부분을 얘가 대입을 받습니다. 대입을 받는데 얘는 결과적으로 얘예요. 대문자가 C로 돼 있죠. ID를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아까 ID 정해준 창에서. 소문자죠. 실제 반영될 사항은 이거는 대문자예요. C가. 그러니까 얘한테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ID를 찾아서. 그럼 컬러 값으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얘를 num과 동시에 레드가 몇 개가 뜰 거예요.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것도 임포트 해와야 되고 컬러에 대한 부분도 임포트 해와야 돼요. 선택하고 Alt 엔터 위로 올릴게요. 컬러로 해서 요거를 가져왔죠. 물론 얘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클릭을 했을 때 작동을 하게 하려면 맨 마지막에 버튼 만든 거 아까처럼 온 클릭했을 때 이 부분을 구동을 한다는 거죠. 렌더링이 새롭게 완료됐고 선택하면 레드로 변경이 됩니다. 이번에는 클릭을 할 때마다 랜덤으로 색상이 변경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랜덤되는 색상도 배열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바 파일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랜덤이기 때문에 얘를 주석 처리했고 물론 저는 자바 파일을 미리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 자바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하나만 있을 텐데 지금 하나가 더 생겼죠. 일단 자바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거니까 U에 자바 클래스입니다. 여기다가 해당 클래스 이름을 써주면 돼요. 방식은 클래스죠. OK를 하면 이런 파일이 생기는데 이 파일을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강의 자료에 보면 있어요. 더블 클릭을 하면 현재 클래스 이름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임포트가 컬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여기 에러가 있을 거예요. 이 자료를 받으시면 에러가 있으면 클릭하고 Alt 엔터를 하면 해당 이 부분을 임포트해 봅니다. 랜덤이에요. 여기서 가져올 내용 중에서 컬러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 아마 위에만 한 줄이 딱 있을 거고 요 소스를 넣는 순간 요 두 개를 Alt 엔터로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순차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랜덤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 랜덤이 되려면 유틸에 이 부분이 해당 기능을 발휘해서 이곳에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mcolor라는 곳에 이제 대입이 되겠죠. 컬러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할 때마다 계속 얻어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과값을 계속 얻어와서 리턴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자바 파일로 넘어와서 이 두 가지를 추가하세요. 아까 봤던 인트 값의 mcolor에 대한 값과 이 부분 최종적으로 클래스 값 그리고 실제 이 자바 파일에 반영을 할 때는 한 번에 복사해서 붙여넣는데 최종 대입되는 값을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로 정의를 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자바 파일에 이 색상 어떻게 넣는지 만약에 보신다면은 컬러 팔레트인데 뭐 다른 거 갈 필요 없이요. 액티비티에 보면은 현재 백그라운드 컬러도 흰색인데 그냥 이렇게 해놨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따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해당 색상은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은 만약 이 색상을 바꿨어요. 그러면은 이곳에 요 코드 샵하고 색상 컬러 값이 나오죠. 요거를 여기다가 각각 원하는 색상을 선택한 다음에 대입을 한 겁니다.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랜덤으로 해서 이 값을 가져오는지 클릭할 때마다 색상이 변경되는데 순차적이 아닌 랜덤을 이용해서 랜덤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랜덤으로 쓰이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자면 배열은 mcolor스입니다. 밑에 랜덤이라는 클래스를 가져다 쓰죠. 그런데 next int라는 메소드를 이용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범위를 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길이 값은 뭐냐면 이 배열 안에 얼만큼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처리하는 거죠. 현재는 7이에요. 7개니까 7이 대입되는 거예요. 테스트 해본다면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인데 7로 입력을 해도 똑같이 작동이 돼요. 그래서 다시 렌더링 해줬고 똑같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만일에 이 상태에서 숫자를 입력을 추가를 해준다. 커마 해주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된다면 얘를 변경해줘야 돼요. 상당히 귀찮죠. 원점으로 돌리고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이 배열 안에서 길이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몇 개가 있는지. 그래서 인트가 왜 들어가냐면은 뽑힌 배열에 숫자가 넘버잖아요. 그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반환하는 거죠. 메인 액티비티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반환된 인수 값을 여기서 받죠. 그래서 그 인트 값을 이 컬러에 M 컬러로 해서 넣어주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런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메인 액티비티 1페이지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앱 화면의 첫 페이지라는 거죠. 다른 또 페이지를 만들고자 한다면 또 다른 자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능이 아니라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메인 액티비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는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름만 new 액티비티라고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대로 가져온 걸 알 수 있고 원초적인 자바에 대한 값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워줬어요. 강의 자료에 똑같은 파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을 붙여넣으세요. 그리고 또 실제로 보이게 되는 사항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레이아웃에 가서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죠. 컨트롤 C, 컨트롤 V. 아까와 동일한 사항인데 이번엔 XML입니다. 이름은 U로 이렇게 차이를 주죠. 레이아웃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꿔줍니다. 다른 사항은 다 지우고 뒤로라고 해서 백버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반 버튼하고 똑같고 아이디만 백버튼이라고 직접 수정해 준 거죠. 디자인에서 이 부분 뒤로라고 붙여줬고
아이디 바꿔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와 아까 자바 파일이 연동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activity u 자바라는 파일 있죠. 연동될 거는 이게 메인이 아니라 u라고 해서 서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얘와 얘에 대해서. 여기 finish라는 메소드의 기능을 가진, 그러니까 u라는 XML에 가서 해당 기능은 얘입니다. 뒤로. 일단 기능을 좀 추가를 할 건데요. manifest라는 이 부분에 들어가서 해당 파일을 열어왔습니다. 기능을 추가할 텐데 이곳에 이 기능을 추가를 합니다. 바로 새로운 액티비티를 추가해 준 거예요. 해당 페이지를 띄우려면은 원래 메인 페이지 와서 버튼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버튼의 이름을 new activity라고 만들어주고 이 기존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제 이 부분을 열어주는 기능을 연동해야 되니까 얘는 지금 메인이니까 액티비티 메인이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작업했었던 메인 액티비티 자바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현재 추가된 것은 이 메소드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죠. 이 부분이 추가된 거예요. 클릭했을 때 이 메소드를 호출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반적으로 보면 새로 만든 자바 파일과 액티비티 XML, 어차피 강의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아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아이디, 기존의 나머지 아이디들과 겹치지 않게 만들어준 거. 클래스를 가져온 거는 이 파일에 이 부분이 되겠고요. 실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작동은 이 부분이고 클릭하면 뒤로 해서 앞으로 오면 여운이 있습니다. 여운은 이 텍스트 내용이 그대로 갖춰놓기 때문에 뒤로라는 사항이 출력이 돼요. 그건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로 만든 것에 클릭했을 때 가져오는 거죠. 이번에도 좀 더 새로운 기능을 좀 해보겠습니다. 신규 자바 파일을 만드는 것처럼 U라고 해서 오른쪽 눌러서 이 부분을 만들어주고 파일 이름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처럼 일반적인 배열을 만들어줍니다. 뭐 일단은 이렇게 강의 자료에서 붙여 넣으시고 에러는 랜덤이라는 사항이 없는 거예요. Alt 엔터 누르고 나오죠. 해당 사항이 완료가 됐습니다. 뒤로라는 버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디자인 모드로 가서 버튼을 일단 만들어주고 해당 문구는 랜덤 구간이라고 만들어줬어요. 나름 넓이 높이랑 뭐 여백을 좀 마진 레프트 탑 준 상태고 이번에는 그냥 말 없이 제가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텍스트에 텍스트 뷰를 드래그해서 넣었더니 이렇게 나왔고 랜덤 구간으로 해서 마진과 넓이 높이가 정의가 이렇게 됐죠. 일단은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일단 텍스트 뷰에 대한 아이디를 바꿔줍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리팩터를 찾으시면 되고 리네임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아이디 이름을 변경해 준 거죠. 기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영문으로 변경을 해줘요. 리팩터 완료를 해주고 이 기능을 넣으려면 이건 현재 6이기 때문에 해당 자바는 아까 만들었던 uActivity 자바로 들어갑니다. 측정 값을 오버라이드 이전에 강의 자료에 이 부분을 붙여 넣으세요. 그리고 이 부분 텍스트 뷰 이 없다는 거죠. 임포트 해보겠습니다. Alt 엔터. 그러면 임포트 안에 이 사항이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는 랜덤 구간이라는 버튼이 클릭됐을 때 시행될 메소드를 넣는 거죠. 이렇게 입력을 해줘요. 일단 얘는 복사를 해야 되는 건 아시죠? onClick이라고 정의해주고 붙여 넣는 거죠. 요거는 onClick이라는 이 부분 있죠. 기존에는 이걸 항상 지정해주는데 지정 안 해주다 보면은 얘만 하면 그렇게 에러가 나옵니다. 아까 어떤 에러였냐면은 요 에러였어요. 기존에는 붙여 넣어줬을 때 썼는데 이런 경우에는 클릭한 상태에서 Alt 엔터. 그러면 클릭했을 때 요게 출력이 됩니다. 1에서 9까지 곱하는 내용이 만들어지겠죠. 말은 좀 어려운데 이렇게 클릭하면은 난수로 해당 사항이 반영이 됩니다. 리니어 레이아웃 관련 내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바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new 들어간 다음에 클래스가 아니라 이번에는 액티비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 보면은 empt 액티비티라는 게 아래에 있어요.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해당 사항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바라는 폴더 밑에 이곳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로 찾아 들어오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이 나오죠. empty activity 선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별달리 만질 건 없어요. 뭐 이름을 따로 뭐 할 필요도 없고 이 상태에서 완료를 하죠. 나름 막 렌더링이 되면서 완료가 돼요. 그러면 아까와는 다르죠. 현재 얘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액티비티 메인 2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어요. 텍스트 들어가서 요 레이아웃을 바꿔줘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 부분 이전에 했었죠. 리네임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완료를 해주죠. ESC 키를 눌렀습니다. 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로 넘어와서 아까처럼 속성 값이 아까 만든 값으로 메인2로 자동 바뀌었습니다. 실제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물론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메인2가 들어갑니다. 지금 새로 생성된 기존에 있던 일반 메인 액티비티는 뒤로 빼는 거예요. 이 상태로 유지를 해주세요. 강의 자료랑 동일하게. 저랑 동일하게 했다면 다시 메인2로 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방식이 아무것도 없는 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유는 바로 매니페스트에 보면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메인2를 앞세웠어요. 그러니 메인2가 처음에 실행되는데 이 메인2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만들질 않았습니다. 레이아웃 정의만 되어 있고 얘가 열리고 나니까 백지 화면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러니 얘는 뒤쪽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일단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버튼을 새로운 뷰에 3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오른쪽 창이 없어졌죠. 이곳을 클릭해서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디자인만 보겠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거는 리니어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리니어라는 것은 선형 레이아웃입니다. 버튼이나 사항을 가져가면 가로로 100%로 된다 그래야 되나요? 클릭해서 드래그 분명히 얘는 이만한데 놓으면은 이렇게 나와요. 비율로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맞춰지죠. 이런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호리젠탈이에요. 이 부분을 변경을 하는 것은 이 버튼입니다.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버티컬로 바뀌고 정렬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텍스트에 보면은 이 부분 이 사항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호리젠탈로 해놓고 원하는 값으로 하려면 현재는 자동 비율이에요. 선택하면은 넓이 높이가 이 옵션으로 되어 있고 자동은 이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입니다. 위젯이 1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추가하면 또 균등 분배가 돼요. 하지만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버튼 X표 있는 거를 클릭하면은 사이즈별로 각각 만들어집니다. 균등 분배가 아니에요. 다시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원상태로 되는 거죠. 만일에 이렇게 균등 분배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가운데만 크게 주고 싶다 그러면은 레이아웃 위젯에 해당하는 거 수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가 작게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원래 상태로 만들어주고 추가로 원하는 곳에 어떤 위치하게 하고 싶다면 선택을 하고 보이시는 이 옵션입니다. 레이아웃 쪽인데 밑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 부분 밑으로 내려오고 가운데로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가운데로 갑니다. 해당 텍스트를 보면 현재 선택된 이 부분이 새로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근본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선택한 상태에서 바로 레이아웃의 넓이 값의 옵션이에요. 이 중에서 매치 페어런트라고 하면은 가로를 다 차지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이는 건 하나만 보이게 될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전부 값이 일씩 돼 있죠. 위젯 자체가. 이거를 해제하는 거죠. 해제를 하면은 버튼이 하나가 전체를 꽉 차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넓이 값에 대해서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은 현재 이 부분으로 했을 때는 넓이 값을 꽉 채우는 게 아니라 텍스트 내용만큼만 넓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 그 높이 값도 똑같은 방식으로 되고요. 만일에 레이아웃 높이 값도 매치 페어런트로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꽉 채워지겠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이 부분을 버티컬로 바꿔요. 이렇게 됐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페어런트로 한다면 이렇게 꽉 차는 버튼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어떤 기기에 들어가더라도 얘는 사이즈로 정의된 게 아니라 넓이를 꽉 채울 거냐 아니면 텍스트 있는 만큼만 만들어 줄 거냐 높이처럼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일에 텍스트를 가운데가 원래 기본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부분 뭐 그래비티 지구 뭐 중력 이런 사항인데 이거는 텍스트에 대한 정렬 값입니다. 레이아웃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버튼에 대한 텍스트예요. 보텀으로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다시 해제를 해주고요. 지금은 센터 그 자체이기 때문에 굳이 센터를 정의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스타트는 왼쪽입니다. 이런 식으로나 원하는 방향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고 아까 했던 거는 레이아웃에 대한 사항이었어요. 이 부분. 이 부분이었습니다. 결과 값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뷰 디자인에서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가끔은 자바에서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뷰에는 3개예요. 3개가 있고 여기에도 분명히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갑자기 실행해 보니까 얘와는 다르게 버튼이 하나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강의 자료 받은 것 중에서 메인 투 액티비티 자바를 보시면 현재 추가된 사항 있죠. 요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은 버튼을 자바에서 쏴준 거죠. XML.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속임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만든 거는 뒤에 있어요. 자바에서 쏴준 게 앞에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에 아이콘 있죠. 이 부분을 만들면 갑자기 요 사항이 나왔어요.
너무 작으니까 실제 확대를 해볼게요. 약간 이렇게 됐죠. 버튼이라고 가로가 꽉 찬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사항이고 이건 자바에서 쏴준 사항이 되는 거죠. 해당 파일 붙여 넣으면 아마 임포트가 이렇게 있지 않으면 레드라인이 나올 테니까 Alt 엔터로 추가해주면 되겠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new activity를 만들었어요. view라는 거를 이전에 만들었는데 set content view를 이용해서 요 사항을 가져오죠. 이 메소드에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로 이 사항을 화면에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버튼 하나짜리 이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면은 새로운 연산자죠. 리니어 레이아웃. 아까 set orientation 요걸로 이제 방향을 정해준 거예요. 다시 새로운 연산자로 레이아웃에 추가될 뷰의 설정을 파라미터로 생성이 된 거고, 요 생성된 파라미터를 새롭게 만든 버튼에 이렇게 추가가 된 거죠. 그리고 버튼을 레이아웃에 추가를 한 거고요. XML 파일의 위치를 전달하던 요 set content view 여기다가는 이번에 직접 만들었잖아요. 새로운 레이아웃을 전달해서 화면에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하실 겁니다. 분명히 버티컬로 했는데 나온 거는 이렇게 나와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떤 코드냐면은 이 버튼의 넓이 높이에 대한 거는 이 파라미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핵심적으로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과 아까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죠.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사항을 바꾸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은 좀 전에 보셨던 것과 반대로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전에 제가 드렸던 부분이죠. 그럼 결정적으로 이 뷰에서 set content 뷰를 바꿨더니 이 메인이 바꿨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만든 사항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원하는 사항의 뷰를 띄워주는 거죠. activity 언더바 main 2라고 돼 있죠. 이거는 버튼이에요. 그냥 버튼 1이 아니라 아까 제가 실습했을 때 꽉 차게 하는 그런 실습을 하다가 지금 이 실습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현재 내용은 이 사항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다시 뷰에 페어런트가 아니라 콘텐트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재실행해 보면 이렇게 뷰가 지금 만든 내용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XML에서 코딩한 사항을 쏴주는 거는 이곳이에요. 이곳에서 해당 그 자바 파일에서 바로 set content 뷰를 어떤 걸로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만든 이 부분을 최종으로 띄워줬던 거고요. 지금은 이 버튼들이 자유롭질 않습니다. 조금 자유롭게 코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XML로 이동해서 이 부분, 어차피 디자인 모드에서 해도 되는데 버티컬로 바꿔주고 아까 보여드렸던 레이아웃 중심을 원하는 곳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렬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을 디자인 모드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일일이 스크롤을 내려서 막 그러면 귀찮잖아요. 하나만 이렇게 놓고 뭐 레프트 라이트 이런 거는 어차피 가이드가 나오니까 라이트면 R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나와요. 센터면 센터. 그렇게 해서 정렬을 지금 바꿔본 거죠. 추가적으로 리니어 레이아웃을 바꿔주고요. 이렇게 호리젠탈로 이제 각각 레이아웃 자체를 탑, 버텀, 센터로 바꿔줍니다. 버튼들을. 그럼 새로 정렬이다 보니까 아까보다는 더 떨어져서 보여지겠죠. 얘는 맨 바닥으로 나올 겁니다. 결과값은 이런 식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아예 하나를 가지고 매치 페어런트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높이도 이렇게, 넓이, 높이 자체를 다 버튼이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아까 잠깐 알려드렸던 레이아웃이 아니라 그냥 그래피티 속성으로 해서 일단 레프트는 했고 여기에 보텀을 추가를 해줘요. 두 개를 만들어줬죠. 이건 텍스트에 대한 부분이라고 일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얘네는 변하지 않아요. 텍스트만 변하게 됩니다. 디자인으로만 봐도 좌측 하단에 붙는 걸 알 수 있죠. 실제에서도 좌측 하단 왼쪽에 붙어갖고 디자인 뷰에 보면은 그래비티라고 해서 레프트, 탑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XML에서 수작업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넓이 높이 버튼에 대한 속성을 원래대로 바꿔놨고요. 예를 들어 버튼을 하나 더 만들었고 버튼 ID 값만 바꾸면 돼요. 여기서 폰트 사이즈를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폰트 사이즈에 대한 단위는 dp예요. 한 20 dp 정도로 해주고 얘는 38. 이렇게 보면 일단 정렬 자체가 안 되잖아요. 좀 더 리얼하게 텍스트 뷰를 만들어서 작게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되는데 현재는 균형이 안 맞는 상태예요. 맨 위로 올리면 베이스라인의 정렬 값을 정의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인데 펄스로 합니다. 그게 지금 정렬값 펄스로 했을 때 보시는 사항이고 제각각이죠. 하지만 이게 true가 되는 순간 변경해주고 정렬값이 딱 가운데로 맞춰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좀 더 다른 이 버튼들의 어떤 마진 또는 패딩 값 그런 거로 할 텐데 너무 하나만 갖고 하면 지겨우니까 얘를 복사해서 메인 3으로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라면 이렇게 자동으로 되고 3으로 만들었어요. 3은 펄스로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디자인 뷰로 들어갑니다. 일단 텍스트 뷰 하나 그리고 버튼 2개 정도 하면 지가 알아서 정렬을 해요.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아까 가로로 드래그해서 끌어다 놓을 때 무조건 가로가 100% 되는 거는 레이아웃 위젯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죠. 이게 자동으로 붙는데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없애주고 하고 나서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가이드 나오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패딩 내부 여백이에요. 상하 좌우를 20 dp씩 주는 거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줬고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하면 안드로이드가 나옵니다. 또 추가로 줄 거는 텍스트에 대한 컬러 값을 정의해 줄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현재 사이즈 이외에 요 세 개를 다 추가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색상값 앞에는 반드시 샵이 붙어야 되고 버튼들도 백그라운드 내부 여백을 다 조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바 파일에 요 액티비티를 추가하는데 참고로 밑에 이렇게 각각 줬으면은 여기에 마진 패딩이 있다면 다 지워주세요. 요 두 번째 자바 액티비티 파일로 들어와서 이번에는 3 결과값을 보여드리면 뭐 각각 이렇게 넣었는데 높낮이가 지그재그죠. 이 부분은 내부 여백이 문제입니다. 물론 텍스트와 반비례해서 여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균등 분배돼서 맞춰지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사이즈, 내부 여백 동일하게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각각의 내부 여백인데 참고로 얘를 없애고 마진을 줄 때는 그냥 패딩처럼 마진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레이아웃 언더바 마진이어야 돼요. 그래서 뭐 상하 좌우로 20dp로 주겠다 정의를 해준 다음에 해당 사항 보면 이 버튼을 기점으로 해서 위, 좌우, 아래는 뭐 다른 사항이 없으니까 표가 안 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외부 여백을 줄 때는 마진입니다. 근데 단순히 마진이 아닌 레이아웃이 들어가야 되는 차이가 있죠. 전체 여백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디자인 모드로 들어와서 레이아웃이 선택이 돼야 돼요. 레이아웃은 전체 내용이고 밑으로 쭉 보면 패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상하 좌우에 대한 값인데 여기에 값을 주는 것입니다. 맨 위는 상하 좌우예요. 그걸 50을 줬더니 상하 좌우에 50만큼을 주니까 당연히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돼요. 물론 아까 거기서 설정을 해줘도 되는데 이거는 패딩을 상하 좌우로 줬을 때 해당하는 거지만 만약에 각각의 역할을 주겠다 그러면은 지우고 각각 주는 거죠. 이렇게 상하 좌우로 10dp씩 주는 거예요. 해당 소스를 보면은 이렇게 패딩 레프트부터 패딩 버텀까지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3번이라고 해도 보신 것처럼 자바는 얘를 향합니다. 요 분의 파일을 향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3이 아니라 뭐 4를 더 추가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만들도록 하죠. 동일한 내용이 4로 카피됐고 읽기 전에 얘를 나오게 하는 거는 자바 파일로 들어가야 되니까 다른 쓸데없는 파일은 좀 지우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서 4로 변경을 하고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 주는데 넓이 값을 예로 댔어요. 이 부분은 1씩 돼 있으면 3분의 1씩 차지한다는 걸 우리가 이전에도 학습을 했었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알고 계실 점은 텍스트 내용이 같았을 때 3분의 1씩 들어가요. 만약에 텍스트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많이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버튼의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또다시 이번에는 5번 파일로 만들겠습니다. 얘도 5번 파일로 자바 연동을 했고, 이번에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버티칼이죠. 이 안에 버튼을 다 없애고 또 하나의 레이아웃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리니어 레이아웃이 들어갔고, 물론 넓이 높이에 대한 사항은 아시겠고 배경 컬러를 넣었어요. 거기에 추가로 텍스트 뷰들이랑 버튼이 들어가서 기본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가 끝났어요. 감싸주는 내용의 텍스트 뷰 2개와 버튼 하나. 그런데 그리고 그 밑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또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이고 호리젠탈입니다. 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이 끝나고 최종 리니어 레이아웃이 끝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줄이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 첫 번째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 거기에 이제 텍스트 뷰 2개 그리고 B 버튼 크게 하나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말로 하는 것보단 디자인 모드를 들어가서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컨트롤 누르고 스크롤을 누른 건데 스크롤을 움직인 거죠. 최상위 리니어 레이아웃이 전체 뷰고 거기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위에 줄 거 그리고 밑에 줄 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걸 좀 응용해가지고 따로 좀 이미지나 이런 걸 좀 한번 넣어볼게요. 액티비티 자바까지 6번 파일로 했고 최상위 이 6번 이건 이제 수평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첫 번째 레이아웃을 제외한 나머지 레이아웃은 삭제를 했고요. 얘는 버티칼로 바꿔줍니다. 지금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에러가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최상위 리니어 레이아웃에도 이렇게 이 부분을 새롭게 추가했고 강의 자료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동일한 내용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 뷰에 대해서만 만들어져 있는데 디자인 모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설명드렸던 이미지를 넣으려면 그냥 이미지를 드래그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은 여러분들 좌측에 RES 레지스트리인데 한마디로 이 폴더에다가 이미지를 넣으시면 돼요. 이 폴더예요. 현재 여기서 가르친 사항을 이 폴더에다가 이미지를 하나 추가해 넣습니다. 그래야 연동해서 가져올 수가 있게 돼요. 가져오고 저장 컨트롤 S 누르면 이미지가 추가된 걸 알 수 있고 넣는 방법은 이미지 뷰를 그냥 여기다가 추가를 합시다. 추가를 하면 이렇게 나오죠. 컬러와 드로우블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드로우블을 선택해서 막 스크롤을 내려서 찾을 수도 있지만 좀 골치 아프니까 좌측에 보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이미지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AN으로만 해도 검색이 돼요. 보시는 것처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미리 보기 뷰가 나오고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OK라는 버튼이 보이죠. 우측 하단에 그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요거 추가된 거는 텍스트 탭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이미지 뷰 해서 요 폴더명에 확장자는 안 들어가네요. 보시는 것처럼 JPG가. 요거는 랩 컨텐트로 전부 만들어 주겠습니다. 넓이, 높이를.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정렬을 하고자 한다면은 뷰에서 하거나 그러면 됩니다. 이번에도 레이아웃을 추가해가지고 좀 더 새롭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6번이 최종이니까 6번을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7로 만들어 주죠. 뷰를 메인 액티비티 자바를 7로 정의해주고 이런 내용으로 버튼 두 개를 만드는데 이거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아닙니다. 현재 R2만 했더니 이 레이아웃 모양이 벌써 보이죠. 이 부분으로 변경을 해줘요. 그럼 이렇게 버튼이 있고 마치 그 위에 작은 버튼이 있는 뭐 다 클릭은 됩니다. 요게 이제 상대 레이아웃의 속성이에요. 이제 부모 컨테이너로 해서 정중앙에 위치하는 속성이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전체에 버튼이 만들어졌죠. 물론 일반 그래비티는 텍스트라는 건 아실 겁니다. 중앙에 위치할 수 있게 해놨고 작은 버튼은 정렬값이에요. 정렬값인데 아래로 들어갈 수 있겠고 보통값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탑으로 바꿔도 되겠죠. 이렇게 TOP라고 해서 바꿔주고 추가적으로 지금 라이트라는 부분을 추가합니다.
탑과 라이트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렬값이 만들어졌죠. 이건 지금 레이어로 따지면은 큰 버튼이 무조건 뭐 상위에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요 순서를 바꿨습니다. 작은 버튼을 맨 위로 했어요. 그리고 뒤에 큰 버튼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작은 버튼이 사라진 거를 알 수 있죠. 그러니 최종 내용이 최우선으로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큰 버튼을 위로 하고 작은 버튼을 맨 앞으로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시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론적인 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얘는 이 부모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정렬하는 거예요. 이 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부모 컨테이너를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 오른쪽, 탑, 이거는 이 뷰가 기준이 아닌 요 뒤에 큰 버튼, 얘를 기준으로 좌표를 갖습니다. 그럼 또 추가적으로 XML을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서 팔로 액티비티 자바 요거 바꿔줬고, 실제 팔에는 강의 자료에 있는 버튼들을 다시 넣고 렌더링을 해보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버튼들이죠. 위, 가운데, 여기 하나의 레이아웃을 만드는 거예요. 앱으로 따졌을 때. 맨 위의 버튼은 아까 우리가 했었던 이 탑에 대한 속성을 이용해서 맨 위로 올라간 거고, 일반적으로 텍스트 뷰는 그냥 가운데 정의가 된 거죠. 아래에 나머지 버튼들은 다 요 속성, 아래로 해서 돌아가는데, 얘는 추가로 레프트니까 왼쪽에, 얘는 호리젠탈, 라이트,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텍스트 뷰가 가운데로 위치한 이유가 있어요. 얘는 어떤 부모 버튼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텍스트 뷰는 가로가 100%죠 지금. 상상하시는 것처럼 리니어 레이아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 속성을 이용한 게 아니죠. 어떤 속성이냐면 얘와 얘의 속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 그러니까 이 버튼들을 보시면 이 버튼들 간에 어떤 고정적인 거, 얘 아래로 해서 만들어졌고 얘네들 위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탑, 보텀 돼 있으니까요. 물론 디자인 모드까지 안 가도 색상을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면 클릭하면 충분히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다시 렌더링을 해보면 좀 색상은 이상하지만 변경된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뭐 로그인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구루에서 완료하고 액티비티 자바 2에 구루 바꾸고 여기에서 일단 붙여 넣고 결과값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미지를 뷰로 다 썼죠. 그럼 현재 요거 이전에 이미지 강의를 해드렸고 여기에 이미지 중에서 이 부분을 가져온 겁니다. 일반 배경에 이미지가 들어간 상태에서 타이틀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뷰예요. 화면의 위쪽에 위치시킨 것은 이 부분이 해당되죠. 추가적으로 또 하나의 요 레이아웃을 만든 거예요. 겹쳐서 만든 거죠. 얘로 시작해서 쭉 내리면 얘로 끝나는 겁니다. 일전에 리니어 레이아웃도 또 중첩으로 만든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 결국은 화면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이 해당되는 겁니다. 요거 자세히 보시면은 뭐 알파 값, 뭐 반투명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바로 이 백그라운드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알파 값이 됐냐면 뭐 알파 값 0. 몇 이게 아니라요. 백그라운드 컬러에 보면 이렇게 선택했을 때 우리는 요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요것입니다. 이렇게 투명, 반투명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정해준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했다.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럼 아까보다는 배경이 조금 더 흐리게 나오죠. 그 조절을 여기를 클릭해서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투명 정사각형을 만들고 나서 id라는 텍스트 뷰를 만들었어요. 이 id 콜론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보이시는 부분 텍스트 사이즈까지 해서 헤딩 탑 위에서부터 4만큼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인풋과 같이 커서 깜빡거리죠. 무엇인가를 입력하는 이 부분, 그 부분은 아래로 좀 내려서 우리가 지금 처음 봤던 에디트 텍스트입니다. 근데 넓이는 있는 내용 끝까지 하기 위해서 매치 페어런트로 정의돼서 끝까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얘는 기준이 어디냐? 상대 레이아웃을 이용한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 오브 해가지고 이거는 텍스트 뷰 아이디, 얘는 얘잖아요. 얘 오른쪽에 위치하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아래쪽에 기준선은 얼라인 베이스라인입니다. 물론 얘도
얘도 요 아이디를 따라가고 있죠, 같이. 근데 이건 오른쪽이 아닌 얘의 베이스라인 밑으로 해서 나와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여백 요 아이디 콜론과 좀 떨어져서 보면은 딱 붙지 않았잖아요. 딱 떨어져서 이렇게 깜빡거리는 걸 알 수 있죠. 좀 많이 티나게 하려면 여기를 20으로 바꿨더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 상대좌표예요. 절대좌표라는 것은 맨 위에서부터예요. 상대좌표라는 것은 무엇이 있으면 그 무엇이 있는 그 아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아래도 이 부분 텍스트 뷰 패스워드를 얘기하는 거죠. 패스워드도 배치 자체가 이 부분 아래에 있죠. 즉 빌로우 속성으로 해서 이 아이디 아래에 잡아준 거예요.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커서 깜빡거리는 거 여기에 대한 베이스라인 뭐 여기에 대한 라이트 요거 패스워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래 이제 캔슬과 로그인은 버튼들 두 개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넓이를 따로 정의를 해줬죠. 빌로우 속성을 이용해서 각각 이 부분과 이 부분 텍스트 밑에 이제 위치하도록 동일하게 된 거죠. 빌로우 속성으로. 얘는 왼쪽 레프트, 얘는 오른쪽 라이트. 또 거기에 이제 마진 값을 라이트와 레프트로 각각 줘서 떨어진 겁니다. 조금 수정했어요. 마진 레프트를 0으로 해봤습니다. 0으로 했던 얘네랑 똑같이 됐죠. 얘 좀 마진 라이트로 20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얘를 또 복사해서 테이블 레이아웃을 좀 해볼게요. 10으로 했으니 얘도 잡아 10으로 해주고 테이블 레이아웃으로 바꿔주면 아래도 변경 되고요. 가로는 매치 페어런데 똑같고 얘는 랩 컨텐트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값을 1값을 주고 이렇게 테이블 로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추가한 거죠. 이렇게. 근데 아마 이 부분은 처음 보시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스크래치 컬럼스라는 부분인데 이제 폭을 자동 확장시키는 속성이에요. 딱 맞게끔. 왜 우리가 이전에도 뷰에 가운데로 그냥 쭉 퍼져서 맞게 할 때 이거 1값을 줬었죠. 그런 방식입니다. 그 컬럼스 1, 그게 이 두 번째 열이 자동 확장이 되는 거예요. 얘와 얘가. 얘는 이만큼으로 잡았지만 얘네 두 개는 가로로 쭉 퍼지게 만드는 겁니다. 꽉 찰 수 있게. 그게 이전에 했던 이 부분을 아까 정의를 했던 거고 하지만 얘를 0으로 바꿔주면 얘가 확장돼요. 얘가 0, 얘가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과 1, 0으로 하면은 얘가 확장이 되는 걸 보여드리죠. 맨 위로 돼서 0 그리고 디자인 모드로 가면은 이렇게 인덱스 번호로 따지시면 제일 편해요. 0, 1 얘를 가로로 최대 확장을 하는 거고 얘는 텍스트가 있는 만큼만 되는 겁니다. 다시 원상태를 만들어주고 행이라고 얘기하면은 로우 코드예요. 한 행을 만든 거예요. 테이블 엘리먼트 중에서 tr이 줄바꿈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td가 셀들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테이블로 따졌을 때 테이블 로우 tr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줄임말이 tr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한 줄 가로로. 그래서 인덱스 번호 열로 따지면 0번, 1번 이렇게 되는 거고 tr 태그가 지나서 다음 tr 또 테이블 로우로 들어가면은 첫 번째 줄 하나 두 개가 됐고 두 번째 줄 아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테이블 속성을 이해하시면 이 상은 금방 이해되십니다. 그러니 테이블 로우의 텍스트 뷰는 하나의 td, 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열이 아니라 행으로 따지면은 1행, 2행 이렇게 되고 1열, 2열이 되는 겁니다. 물론 얘도 2행의 1열, 2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기본적인 테이블 행과 열에 대한 개념을 알려드리기 위함이고 또 추가적으로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11로 자바 파일도 11로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결과를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고 여기서 추가된 거는 컬럼스, 배경 어차피 테이블 레이아웃의 배경은 요 색상이고 요거는 컬럼을 나눈 겁니다. 원래 이거 두 번째 열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여기에 두 번째 열을 추가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밀려 있는 거를 알 수 있죠. 다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데 너무 작아서 지금 안 나오는 것 뿐이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2를 다시 넣어봤던 거고 조금 리얼하게 2를 한번 없애보죠. 그럼 이렇게 컬럼수에 꽉 차는 걸 알 수 있죠. 정상적으로 1, 2, 3을 만들어줬고 이제 테이블 로우의 첫 번째 행입니다.
요거 이제 설명은 조금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아까 텍스트 뷰 아이디, 요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부분. 핵심은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3. 원래 이게 3개의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컬럼스라는 걸 써가지고 작업을 하듯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하나, 둘, 3개가 나뉘어 있는데 여기 쭉 그거에 상관없이 입력을 하려면은 셀을 합쳐준 겁니다. 한마디로. 나머지 셀을 다 합쳐줬기 때문에 3개를 합친 거예요. 3개를 합친 하나로 쓰는 겁니다. 얘가. 3개의 열이죠. 열을 하나로 합쳐서 쓰는 거예요. 넓게. 테스트 삼아 3개를 묶지 말고 하나로만 써볼게요. 그러면 벌써 이게 달라지죠. 이렇게 여기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가로를 전부 사용하려면 이렇게 돼야 꽉 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 뷰라는 거 있죠. 요게 뭐냐면은 높이를 4dp로 해서 색상을 이렇게 했는데 요 줄이에요. 요 줄. 요 회색 줄 보이시죠? 요게 이 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로그인과 캔슬 다음 행에 있죠. 버튼들입니다. 컬럼 2라고 하는 거는 열 중에서 세 번째 열에 들어가라는 얘기고, 왜냐면 1, 2, 3 중에서 2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스팬으로 합친 게 아니에요. 지금 스팬을 위에서 레이아웃 스팬에서 셀을 합치는 거고, 이거는 열 중에서 두 번째 열에 들어가라 라는 겁니다. 캔슬 버튼은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로그인 버튼 옆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잘은 안 보이지만 맨 아랫줄에 이 줄이 있거든요. 요거. 실제 사항을 보면은 윗줄, 마지막 줄, 그리고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두 번째 들어가라. 얘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뭐 스크린 뷰 이런 관련 내용을 할 텐데 이 부분 카피해서 12로 만들도록 하죠. 얘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넓이, 높이, 매치, 페어런트,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로 바꿀게요. 이렇게 변경을 해놨고요. 물론 여기에 메소드 속성 12로 변경은 기본이죠. 이 본문은 지우고 다른 내용을 할 것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에러가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클릭했을 때 기능을 넣지 않았기 때문이고 실제 렌더링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미지 하나를 넣을 텐데 스크롤이 원래 위아래만 되거든요. 근데 좌우 위아래가 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미지는 src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안드로이드에 src 해주고 여기는 좌측에 요 폴더에 요 내용을 가져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이드가 뜨는데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는 거죠. 현재 이 소스를 가만히 보시면은 버튼은 기본적인 사양이고 호리젠탈 해서 스크롤을 했어요. 가로에 세로 스크롤이 될 수 있게 하는 거죠. 행렬이 다 될 수 있게 정의하는 겁니다.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위아래, 좌우. 요거는 에러 나오죠. 버튼 클릭하면. 왜냐면 기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크롤 뷰는 수직만 지원하는 거예요. 좌우 지원은 하지 않아요. 좌우 지원을 받기 위해서 호리젠털 안에 스크롤 뷰를 같이 넣은 거죠. 일단은 이미지를 없앴습니다. 왜 없앴냐면은 이 XML 뷰에다 직접 이미지를 주는 방법도 있지만 얘랑 세트로 노는 게 자바 파일이기 때문에 자바 파일에 모든 내용을 다 넣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지 두 개가 있거든요. 이미지는 바로 여기에 두 개를 가져온 거죠. 우리가 아까 봤던 이미지와 바뀔 이미지. 이 부분이 봤던 이미지가 아니라 바뀔 이미지예요. 이게 메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내세웠던 이미지 있죠. 그 부분이에요. 일단 완성품 먼저 보여드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완성품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뷰. 요거 상하 좌우 움직이고 이렇게 오른쪽 왼쪽 큰 이미지를 움직이는데 이 이미지는 어떻게 불러왔냐면 여기에 보면은 얘예요. 이미지를 이러한 경로로 해서 얻어온 거죠. 얻어와서 얘에 대해서 이 이름으로 대입을 시켜준 거예요. 이 대입은 보시는 것처럼 넓이, 높이, 정의 그대로 돼가지고 인트는 이 이미지의 값 그대로 넓이, 높이가 설정이 돼서 초기 화면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클릭을 했을 때
XML 파일로 와서 아까 에러 레드라인으로 됐던 게 없어졌죠. 이 부분은 자바에 따로 클래스를 만들어 준 거예요. 클래스에서 하는 역할은 change image라는 프라이빗에 대해서 설정이 됐어요. 이 메소드를 만든 거죠. 사용자 메소드. 이 메소드에서 하는 역할은 클릭이 일어났을 때 이 메소드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봤던 이미지에 뭐냐면 클릭, 등대 뭐 이렇게 해당 사항이 바뀌었죠 지금. 그 이미지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요 변수 이름에 넓이 높이 인트 값으로 넣어서 정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기능에 이런 사항은 똑같죠. 아까 실제로 보여주는 뷰에 대해서. 그럼 일단은 이미지를 자바에서 가져와서 넓이 높이를 실제 사이즈로 정의를 해서 쓰는 거. 얘도 별 다른 사항은 없이 똑같습니다. 단지 얻어오는 자체가 이 부분의 메소드가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true예요. 이거는 뭐냐면 스크롤이 되게 할 거다. 행과 열에 대해서 되게 할 거다라는 게 true예요. 근데 true를 굳이 안 해도 되게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의해서 호리젠탈 뷰와 스크롤 뷰에 의해서. 근데 원하지 않을 때 스크롤이 나오지 않아야 될 때는 이 두 개를 펄스로 변경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둘 다 펄스로 변경을 하고 다시 렌더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로와 세로 이거 보면은 스크롤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스크롤에 대한 사항을 나오게 할지 말아야 되게 할지 보면은 움직이지만 밑에 스크롤이 안 나오죠. 그리고 위아래도 스크롤이 안 나옵니다. 스크롤을 없애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뷰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스크롤 뷰와 이 부분, 이 두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적용되는 곳은 바로 이 부분에 얘와 이 부분에 얘네들이죠. 보면은 이 부분, 바로 이곳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되는 곳은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스크롤이 나오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H 스크롤입니다. 그러면 얘 스크롤 뷰의 ID 값이 이렇게 있죠. 일단은 위에서는 나오게 하지 말아라 있고 여기 세부적으로 스크롤에 대한 것도 스크롤이 나오게 하지 말아라 이 뷰에 대해서 이름을 이렇게 정의해서 얘도 펄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펄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크롤 막대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클릭을 했을 때 얘를 실행하기 때문에 얘는 얘고 얘네는 요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자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배열이나 랜덤 값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클릭했을 때 얘 이미지 이상의 변화는 없게 됩니다. 클릭, 이 이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사항을 작업할 것입니다. 레이아웃을 13으로 복사를 할게요. 리니어 레이아웃은 똑같고 호리젠탈 스크롤 뷰라는 거 말고 프레임으로 만들어 줄게요. 아예 소스를 갖다 붙이시면 이렇게 사항이 되는데 이건 해당 메소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이고 프레임 안에 이미지 뷰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바도 새로 만들어 보죠. 얘를 복사해서 확대를 합니다. 메인 3 정의해주고 이번에는 매니페스트에 들어가서 이 부분 원래 메인 액티비티에 대해서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3으로 변경을 해줘요.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메인 액티비티 3을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초기값과 이미지, 뷰 두 개의 값이 있고 이런 사항이에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되고 100%로 맞춰졌죠. 이제 스크롤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아이프레임처럼 프레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기 했을 때 사진이 꽉 찬 모습 그대로 해서 이렇게 원상복구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론적인 걸 알려드리면 가장 먼저 XML이 좀 달라요. 가시성에 대한 속성이에요. 보이게 할지 보이지 말게 할지. 얘는 초반에는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보이게 하는 거고. 프레임이 있으면은 이미지가 두 장이 쉽게 이게서 겹쳐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하나는 보이지 않게 하고 하나는 보이게 하고 그것만 이제 변경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버튼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i라는 인트 변수 넘버로 해서 초기값을 0으로 만들어줬고 이미지 뷰를 두 개의 이미지를 가져오게 하는 거죠. 이름을. 물론 이거는 대입받은 변수명일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if 질문이 들어가죠. 0이냐 1이냐. 그러니까 불링으로 해서 true냐 false냐를 확인해서 보여주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클릭했을 때예요. change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변수명에 따른 이미지를 대입을 해줬어요. 아까보다는 조금 간결하죠. 대입받은 뭐 올이라든가 뭐 등대 이런 이미지에서 질문을 합니다. 비교하는 거죠. i가 0이냐 true면은 이렇게 되죠. 1번은 보이고 2번은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럼 이제 대입값은 i는 1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시 질문을 하죠. i는 1이냐 그러면 1을 보이지 않게 해요. 그리고 2를 보이게 한 다음에 얘의 기본값을 0으로 하는 겁니다. 클릭할 때마다 이게 0인지 1인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해서 거기 이미지 뷰를 보이게 할지 보이지 않게 할지를 하기 때문에 이미지는 현재 두 장이 겹쳐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보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게 하고 그 타겟은 바로 이 버튼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아까처럼 스크롤 뷰라든가 이런 거를 안 썼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롤이 만들어지지 않고 넓이 높이를 그 사이즈로 해준다든가 그런 장치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지는 기기에 딱 맞춰져서 나오는 겁니다. 조건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0이면 1, 1이면 0 비저블 자체를 바꾸기 계속해도 아까처럼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 잡아도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4로 만들고 나서 이렇게 14로 변경을 해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는 있는데 이전에 왜 스트링으로 변환해주고 values에 strings라는 파일을 수정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values에서 strings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이 하나를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메인 14 XML로 갔더니 레드라인이 전부 없어졌죠. 이거는 어쩔 때 쓰냐면 하나의 문구를 여러 군데서 쓰고자 할 때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트링 네임을 제가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놨어요. 두 군데서 같은 사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걔는 얘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지금 매니페스트 파일을 4 액티비티로 바꾸고 다시 오토 링크라는 거를 좀 알려드릴 건데 웹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텍스트가 있는 경우에 홈페이지 주소가 왜 레드라든가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링크가 되는 거죠. 실행을 시켜본 결과 이렇게 지금 나오죠. 웹으로 해서 클릭한 뭘로 열지 요거는 설명을 해드렸고 다시 뒤로 와서 링크에 대한 속성도 있고 링크로 이동도 하고 그게 이제 오토 링크라는 기능이에요. 물론 이메일인 경우에는 이메일이라고 하고 보면은 이메일 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메일입니다. 해당 메일을 보낼 수 있게 해당 사항이 열리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전화는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 폰, 그리고 웹 이런 걸로 이제 해당 링크를 열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요거 아래에 있는 컬러인데 컬러를 누가 모를까봐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투명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6자리예요. 검정입니다. 근데 앞에 들어간 자리가 알파 값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값으로 들어간 거고 예를 들어 이렇게 앞에를 88 정도로 정의를 했으면 농도가 밑에 내용보다는 좀 연한 그런 색상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최대치는 FF예요. 근데 이제 알파 값으로 내려가면서 값이 내려가게 됩니다. 25 정도를 해 봤더니 이렇게 더 흐리게 검정에서 25 알파 값을 준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쓰냐면 반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작업하다 이 뒤에 만약에 배경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반투명한 것만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상황을 만들어 놨죠. 텍스트 스타일 부분이에요. 두껍게 이탈릭 노말 두껍지 않게 하는 게 노말이죠. 이탈릭은 이렇게 옆으로 기운 그런 사항이 될 것입니다. 보시면 얘가 이탈릭으로 해서 기울기가 반영이 됐다는 거죠. 노말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노말을 하냐면 위에서 상속되어져 있는 게 만약 이탈릭이다. 근데 그 이탈릭 중에서 요만큼은
이탈릭이 아니고 싶다. 그때 노마를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두 가지를 같이 쓸 때는 뭐 이탈릭과 볼드를 쓴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요거